안녕하십니까.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신 필라인스케어 대표님 문승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니까? 네. 원래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동안 안 나온다 하신 거예요? 저기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워낙 대단하신 분들만 나오시고 네. 저 같은 평민이 나가기는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계속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동안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조회수가 더 올라가야죠. 네. 제가 저 대표님 만난 지가 언제 만났죠? 저희가? 2015년이죠? 2015년? 15년 벌써 지금 7년 7년 됐어요. 그때 저 처음 만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건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에 빌딩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빌딩 전문 중개사 회사들 쭉 리스트 나오죠. 리스트가 예. 나오고,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 팀장이나 이사님들에다가 메모를 남겼죠. 이게 첫 번째 회사하고 저희 원빌딩 두 번째. 두 번째에다가 한 분 한 분씩한테 내렸는데, 원빌딩은 이제 오 대표님이 된 거고, 그쪽은 뭐 기억은 안 나고. 그때는 제가 이사 때였죠. 이사 때였죠.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하자 해서 제가 여기 왔었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때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한 2시간 동안 저한테 강의를 해주셨어요. 건물에 대해서. 강남 건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네, 맞아요. 사실은 되게 그때는 뭐 지금도 젊지만 젊으신 분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열정적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하고 맞아요. 대표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필라인스케어가 어떤 회사인지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사업을 하셨는데. 뭐 큰 회사는 아니고 섬유 쪽 관련 회사예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 원단을 생산을 해서 그 주로 이제 골프웨어 브랜드들의 원단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죠. 벌써 한 17년, 18년 된 것 같네요. 그러면 7년 전에 저 처음 만나셨으니까 필라인스케어를 오픈하시고 10년, 11년 정도 됐을 때 빌딩이라고 검색하시고 네. 저희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건물을 사신 거잖아요. 그때 첫 번째 건물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그때 10년간 이 원단 납품하고 이런 사업을 잘 해오시다가 왜 건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신 거예요? 그거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예. 사업을 열심히 하면 사업이 또 잘 되고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 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건물을 살 생각을 못 해요. 바쁘니까 사업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거기에 젖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게 최선인지 알고 그거에만 빠져서 열심히 하고 이게 나의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건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사장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일에 크게 신경 안 써도 회사가 돌아가서 사장이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건물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후자는 아니고 전자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7, 8명이 한꺼번에 나가버렸어요. 다 직원들 7년, 8년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인데. 왜 나갔어요? 그건 모르죠. 뭐 창업하려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랬겠죠. 대우가 복지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뭐 이제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잘하면 그 자기가 잘해서 다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 인프라라는 게 있고 그렇게 갖춰놓은 것들에 있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기가 성과가 어느 정도 나면 이거 내가 나가서 하면 나도 할만한데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지 않았을까? 제 추측만 하는 거죠. 뭐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안 하려고. 너무 심적인 충격이 커서 상처받으셨구나. 상처받았죠. 그래서 이거 뭐 건물이나 하나 사가지고 임대료나 받아먹고 뭐 밑에서 술집이나 하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술이나 먹고 지내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나의 어떤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원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면서 돈을 버는 거나 건물 사서 임대업이나 개발업해서 돈을 버는 거나 어차피 계속 돈 벌어가는 똑같은 건데 근데 그동안은 빌딩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버는 걸 모르셨다가 그죠? 네. 그리고 이 사업 아이씨 짜증나 상처받았어 그럼 당근 뭐 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빌딩 그렇죠. 건물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때는 뭐 무슨 이거를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네 이런 개념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임대료 좀 받고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뭐 내가 밑에서 조그만 뭐 식당 같은 거 하나 운영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앉아서 술도 마시고 뭐 이러면 삶이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셨어. 하나도 몰랐죠. 지금도 잘 모르지만 생초짜. 완전 생초짜. 그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뭐 아파트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일반인들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때 아파트 하나만 있으셨잖아요. 그때 아파트 하나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오피스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죠? 지식산업센터. 예, 지산에 그거 하나 있었죠. 그냥 예. 원래는 그 입점하시려고 사셨다가 이제 세 주신 거죠. 네네. 그죠? 네. 뭐 어떤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를 만나고 저한테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개념을 좀 잡으셔가지고 쭉 진행해 오시다가 저희가 그때 검토했던 게 설해마을도 좀 생각이 나는 게 있고 설해마을 거 계약 하루 전에 뽀그라졌죠. 그죠? 계약 하루 전에 네, 뽀그라졌죠. 맞아요. 계약 바로 전날에 안 판다 그래가지고 뽑아줬고. 그러니까 지금도 난리지만 그때도 막 오를 때였었잖아요. 오르기 초입 건물값이. 항상 올랐어요. 저 지금 16년째인데 16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사면서도 되게 불안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어차피 뭐 돈이 1, 2억이 아니고 뭐 30억, 40억씩이 뭐 다 내 돈은 아니지만 대출이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큰 돈이 투자가 된다는 건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설해마을 놓치고 그 다음에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이거 다 보시다가 결국에는 역삼동에 있는 건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셨던 건물이 40몇 억이었는데 40억에 나왔다가 38억에 네, 맞아요. 예. 40억에 파시는 물건을 좀 깎아서 38억에 사셨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예. 사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계약자에 나오셨어요? 그 설해마을 건물을 놓치고 마음이 더 조급해지죠. 그 보내주신 물건들을 쭉 검토를 하다가 제가 건물을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검토를 하는 기준은 매수가를 내가 전부 다 대출로 산다. 예를 들면 다 대출이다. 뭐 40억이면 40억이 다 대출이다. 40억에 대한 이자가 월 이자가 얼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그것보다 많으면 나는 오케이. 그러니까 내 투자되는 돈을 빼고 이건 다 내가 다 대출로 산다. 그냥 임대료 받아서 이자 내면 된다? 된다. 내 돈으로 안 꼬라박으면 된다? 먹거나 박으면 좀 더 남겠죠. 그런 개념으로 선택을 했던 거가 역삼동 이 건물이 뭐 가격대도 적당했고 그때 딱 그 기준에 맞았던 게 아닌가. 그때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은행에서 예. 받았어요. 그때 얼마 받으셨죠? 그때 담보대출 28억. 대표님 자금이 10억이 들어가고 28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38억짜리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매입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딱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조물주에 이제 건물도 됐으니까 뭐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3층짜리 작은 건데 그냥 강남에 내 땅이 있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뿌듯함? 그래서 괜히 슬슬 그 앞에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거 명의는 이제 매수자 명의는 이제 뭐 대표님이 아니라 사모님 이름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엄밀히 따지면 대표님 건물이 아니라 사모님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사모님은 잘하셔야 되잖아요. 잘해야죠. 뭐 누구나 다 잘해야죠. 잘해야죠. 네. 그럼 일단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네. 뭐 그때 또 다시 부르자, 바꾸자,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 월세 받아서 이자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그때 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그 40억에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오 이사님이 계약장소에서 2억을 깎아주신 거잖아요. 그때는 매도자분이 좀 급한 것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이게 강하지 않았어요, 매도자분들이. 그죠? 맞아. 네. 근데 그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 바로 앞에
무슨 스타트업 이게 생겨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 맞아요. 이게 건물이 온 거예요. 그 동네 왔어. 그래서 그게 뉴스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매도자가 안 하겠다고. 예. 계약 파기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럼 계약금 뭐 2배로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 매도자분이 고민을 했었지. 저는 그런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역삼동에 스타트업 거리를 만들겠다. 맞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주도하면서 매입하신 건물 바로 앞에 전층 건물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스타트업 뭐 이제 그 사무실을 주는 그런 건물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이러니까 그때 매도자가 그랬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잔금을 치르고 뭐 어떻게 벌써 계약금 받고 다 했는데 그렇죠. 배액 배상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1층을 이제 임차인이 있었잖아요. 그 1층 임차인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1층에서 그때 콩나물국밥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계약 기간도 거의 다 됐고 그분은 연장을 하고 싶어 하셨죠. 임대료를 더 올려줄 테니 연장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더 있고 싶다. 제가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이죠.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때가 이제 뭐 한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까지 먹은 욕보다 그 2시간 동안 그 사장님한테 먹은 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울고 불고 욕하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래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뭐 대표님께서 이제 명도비를 주고 줬죠. 정리했잖아요. 네, 어쨌든 뭐 나는 이 건물 사서 1층에 내가 사용을 하려고 매입을 했으니 나가달라. 근데 이분은 못 나가겠다라고 해서 뭐 금액으로 협의를 보고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이사 비용, 네. 명도 비용 네. 지불하고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대표님 건물이 되시고 난 다음에 대표님이 거기 1층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물에서 내가 뭐 친구 불러서 술도 먹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렇죠. 1층에 이제 이자카야를 하셨거든요. 네, 이자카야에서. 오 대표님도 여러 번 오셨었는데. 저도 제 와이프랑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술 먹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죠? 아유, 중요한 지 벌써 한 3, 4년 그죠? 된 것 같아요. 네. 원래 하던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원래 하던 거 해야 되죠. 절대 그런 생각들은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많이 좀 아쉬워. 잔잔한 음악 한번 좀 깔아주세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요식업은 접으셨고, 네. 그러면 이제 그 건물 지금 뭐 팔아라 라고 전화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네. 많이 오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건물에 이제 자가로 사무실이 갔잖아요. 지금 네, 이제 네. 예, 건물주가 누구인지 오픈이 된 매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물주에게 이거 파십시오라고 많은 부동산들이 전화 오고 또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자기한테 팔아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까지 제안을 받으셨어요? 70억? 70억? 38억에 샀는데 네. 38억에서 2배, 그럼 한 80억 정도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시지만, 근데 그 동네가 역삼동 중에서도 조금 소외된 상권이 여기랑 좀 멀어서. 멀고, 뭐,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다른 데보다 좀 더딘 그런 위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갖고 있으면 80억에도 팔고, 뭐 90억에도 팔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딱히 이걸 팔아야 될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70억까지는 매수자가 직접 제안한 걸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바로 사겠다. 70억. 바로 사겠다. 70억이면 바로 사겠다. 이게 저도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오를 때 1급지부터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급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옆 동네, 소위 말해 2급지로 가는 거죠. 그 2급지에서 또 3급지 가고 계속 옆으로 이제 매수 어떤 세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강남구에서 지금 갖고 계신 건물 위치는 강남구만 봤을 때는 2급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급지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다 보니까 오른 상승폭이 좀 덜하다라고 하더라도 70억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네, 예. 네, 네. 잘 사신 것 같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7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어쨌든 뭐 그냥 뭐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너무 많이 알았으면 아마 못 사셨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렇죠. 2급지를 사야 되니? 야, 딴 거 줘봐봐. 1급지 더 위치 좋은 거 줘봐봐. 라고 했을 텐데, 그죠? 그때는 약간. 그때는 뭐 1급지, 2급지에 대한 개념도 그런 없고. 개념도 없었죠. 지금은 아시지만 없었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뭐 이제 저도 빨리 검토해서 빨리 매입하시려고 마음이 있는 매수자셨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급지지만 이 가격이면은 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 납배드 예, 그렇죠. 예. 뭐 나이스 샷은 아니지만 납배드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위치가 빠지더라도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적정 가격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입을 권유드렸었고 뭐 이렇게 지금 흘러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건물을 사러 오셨고 어떤 상황이셨고 건물 매입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쭉 시간 흐름에 따라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 건물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예.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을 잔금을 치르고 네. 그리고 몇 달 정도 좀 이제 임대를 받으시다가 네. 또 바로 전화 주셨어요. 네. 야, 또 괜찮은 거 없어? 그때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분 돈 없는데 다 탈탈 털어서 첫 번째 건물 샀는데 왜 또 건물을 산다고 하시지? 맞아요. 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저도 몰랐어요. 저희가 송파에 있는 건물을 샀잖아요. 네. 그죠? 방해동. 제가 기억하기로는 32억 6천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돈이 없는 분이 어떻게 매입을 했냐? 대출 얼마 받으셨죠? 거의 29억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32억 6천이니까 90%? 3억 6천만 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액에도 좀 한 몇천 있었을 몇천 있었죠. 돈도 없는데 대출을 29억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면은 그 이자 감당 어떻게 합니까? 저 회사에서 법인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첫 번째 건물은 맞아요. 사모님 개인 명의였고 네네. 두 번째 건물은 이제 이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는 건데 예. 근데 되게 이제 운이 좋게 어떤 은행에서 생산업,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펀드가 조성이 된 거예요.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시설자금에 투자를 하면 90%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 소스가 있어서 급하게 건물을 알아봤죠. 그러면 시세장 대출이니까 그러면 법인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셨어요. 그때 아마 원래 계셨던 임차했던 그 건물이 만기가 좀 남아서 만기가 남아. 만기 다 채우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입점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임대를 주면서 임대로 받으시는 건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두 번째 건물도 그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출을 29억 받아가지고 지금 매입하셨으니까 본인 자금은 한 3억 뭐 6천만 들어간 건데 네. 이제는 얼마 되셨죠? 한 3% 조금 안 되게 2점 몇 프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금리 생각해보면 많이 높으네요. 그때는 그죠? 그랬었어요. 예, 네네네. 예. 지금 금리는 한 2% 아마 초반 정도이실 것 같은데. 1% 후반. 지금은 내려가서. 네네. 너무 좋으시겠다.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건물은 법인으로 사시면서 이 법인이 좀 그래도 이제 업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법인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매출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아닌 거예요. 네, 그죠? 그럼요. 예. 제가 건물을 사는 기준은 자, 이 건물이 32억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의 금리로 32억을 다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뭐 월 한 800 정도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비어 있는데 내가 세를 맞추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라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공실이 있고 그러면 두려워서 사실 선뜻 잘 못 사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회거든요. 더 가격을 깎을 수도 있고. 공실은 매도자도 불안한 리스크고 매수자한테도 불안한 리스크니까 네. 네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테니까 깎아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차있고 번듯하고 새도 차있고 하면 비싸요. 건물이. 다 좋으면 비싸죠. 비싸죠. 위치도 좋고 건물 모양도 번듯하고 깨끗하고 새도 다 차있고 그러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그러면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건물도 조금 뭐 모양새는 좋진 않고 공실도 있는 건물을 좋은 가격에 싸게 사서 돈을 조금 들여서 외관이나 내부 페인트칠하고 좀 손 보고 해서 세를 맞추는 쪽이 예. 훨씬 득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선택했던 건물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러 가면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항상 더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 맞아요. 되는 거죠. 감정가가 높아야지 대출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때 요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1번이 감정가 높아야 되고, 그렇죠. 2번이 매수자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좋아야지 그렇죠.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높은데, 현재 상태가 조금 뭐 공실이 있거나 불안 요소가 있더라도, 그죠? 이거는 내가 충분히 그렇죠. 맞추면 되니까. 네, 네. 좀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 가지고 마인드가 좀 많이 있으세요.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쉽게 못 하시거든요. 생각은 해도 행동을 못 옮기죠.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월세를 7천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5개 층을 다 쓰는데. 그래서 제가 사라. 네, 그렇죠. 월세 7천만 원을 이자를 7천만 원씩 낸다고 하면 200억짜리는 사겠다. 그죠. 1년에 월세만 8억 4천이네. 8억 4천이잖아요. 예. 그러면 200억짜리도 더 사죠. 300억짜리도 사죠. 그렇죠. 200억에 만약 3%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6억밖에 안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겁내하고 뭐 이런 걸 겁내하면 이거 보면 안타깝죠. 그 친구들.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친구는 아닌데 그렇게 결단을 또 한 친구는 건물을 살 검토만 3년을 해요. 그러면 가격이 엄청 올라 있는 거죠. 야, 3년 전에 이게 얼마였는데 나보고 그렇죠. 이거 사라고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지금 둘째, 셋째를 계속 덮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 생각해가지고 또 못 사세요. 제 고객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일단 그렇게 두 번째 건물을 했는데, 이 32억 6천에 매입한 이 송파의 건물은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요즘에 매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들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주들한테 많이 전화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원비팅 직원들도 좀 그러고 있는데, 뭐 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네. 한이동 건물은 한 60억은 하지 않을까? 현재 건물주의 마음속에는 네, 얘는 충분히 60억 간다. 네. 최소. 최소. 미니멈. 그러면 얘도 지금 한 5년, 6년 지났는데 2배 했네요, 지금? 그 정도 됐다고 봐야죠. 사업을 하시면 그렇게 버나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한 5년 동안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까 뭐 식당도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다 안 돼서 아마 그 5년 동안 25억, 30억 회사에서 적자금. 적자. 그러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강을 가게 되죠. 망하는 가게 건데. 되는데 나를 버티게 해줬던 희망이 건물 2개 가격이 그거보다 올랐네. 죽을 이유는 없겠구나. 그러면 건물 사는 월세 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 나는 이거 원래 사업을 했던 이 이제 법인에다가 계속 넣는 건가요? 뭐 어차피 임대료는 법인에 들어가는 거고 뭐 돈을 더 넣지는 않고 그냥 뭐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사업 잘 돌아가시죠? 적자는 안 날 정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 얘기하면은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두 번째 건물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강남구의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번째는 성파구의 방이동에 있는 건물을 사셨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세 번째 건물을 사시는 시간이 옵니다. 그죠? 이때도 돈이 없어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본업이 있던 뭐 법인은 계속 적자였고, 그리고 건물은 팔아야지 환가가 되는 건데 팔진 않으셨잖아요. 그때는 얼마 있으셨죠? 5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15년에 첫 번째, 두 번째 건물 살 때랑 다르게 19년도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 5억 가지고 한 30억 선에서 살려고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있는 건물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혼자 슬쩍 갔다 오시더니 야 이거 괜찮다 라고 하시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의아했어요. 이게 왜 괜찮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뭐 방이동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은 내가 꽂히는 게 있어요. 내가 꽂히는 건물은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어떻든 간에. 총 7개 층 중에서 4개 층 반이 비었어요. 2개 층 반만 지금 인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기도 좀 급급한데 이 공시에 또 계속 기울어진다고 하면은 이 의정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것보다는 또 양도 차익이라든가 투자 수익을 또 생각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거는 양도 차익보다는 월세 개념. 이자 내고 남는 게 많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4개 층 반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20억이 대출이면 뭐 2.5%면 5천만 원 1년에 월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1층 2개 반에서 그 이자가 나왔어요. 월세 받아서 이자만 내면 된다. 이자만 내면 된다. 4개층 반이 공실이라도 2개층 반에 들어오는 월세만 가지고도 20억에 대한 이자가 가능하다. 네. 그거는 이자율이 낮아서 그런 거죠. 2%밖에 안 되니까. 조금 남들보다는 좀 낮게 그런 거죠. 그래서 20억을 대출받아서 그 매매가 24억 5천짜리를 매입을 하셨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뭐 4개층 반 공실을 열심히 또 임대 네. 진행하셔가지고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 임대 맞춰져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예요. 그렇게 사서 돈 들여서 외관이나 내부 좀 손 보고 우리가 세입자가 들어와서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네 하는 정도로 가꾸는데 사실 큰 돈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거 건물 손 보는데 한 1억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딴 데는 공실도 지금도 여전히 공실 있는데 이 건물만은 만실이에요.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단하게 공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 동네에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동네에 부동산들도 많은데 근데 건물주가 건물에 신경을 쓰고 세입자들의 컴플레인도 해준다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네. 이 집 물건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은 아니고 그걸 딱 노리신 거네요. 그거는 노린 게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에 배어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세입자로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들어가 봤지만 건물주가 뭐 이것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근데 안 해주고 뭐 그럼 나가든가 뭐 이러신 분들 보면 네. 되게 짜증나잖아요. 임차인으로서도 한 10년, 15년 계속 임차인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있었던 마음을 아니까 내 건물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 마음도 이럴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다 받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자를 내고 얼마 남으세요? 700 정도 남는 거. 남는 게요? 투입하신 돈이 5억이면은 네. 수익률이 많이 졌는데요? 그렇죠. 놀랍죠. 뭐 사주실 거예요? 계속 진행하시고. 일단은 첫 번째 건물은 개인으로 사셨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은 법인으로 사셨어요. 네. 그러면 제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개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법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할 수 있으면 법인으로 사는 쪽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인 자산이고 내 게 아닌데 그래도 월세가 다 법인으로 들어가는데 이 법인에서 갖고 오시려면 또 배당 소득세 내셔야 되잖아요. 법인이 괜찮다면 법인의 재무 상태나 내용이 괜찮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첫 번째가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만 내면 예. 되니 일단 세금이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다라는 그렇죠. 심리적인 안도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도 고객분들 물어보시면 개인보다 법인이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데 아직 제가 법인 소유의 건물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양쪽 다 갖고 계신 분이 법인이 낫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이거 24억 5천 주고 19년도에 매입하신 건물은 뭐 파세요 라고 전화 많이 오나요? 그거는 아직 그런 전화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개인들이 움직이는 좀 달라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팔 이유가 없어요. 뭐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이자 내고 뭐 700만 원 넘게 수입이 나는 건물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이유가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뭐 네 번째 건물 안 사세요? 이제 저도 영업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뭐 사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요새 뭐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특히 강남 쪽으로.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이 110억인가 120억이 넘어가면 외감 예. 업체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뭐를 다시 살 때 되면 예. 외감을 들어갈 각오를 하고 사든지. 또 하나 여쭤볼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그거는 선택의 몫인데 시세 차익을 노리신다면 서울 쪽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면 외곽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건 중개인보다 더 이 부동산 빌딩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많이 와닿는 부분이. 그럼 기본적인 거예요? 저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앞으로의 빌딩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서울 강남뿐만 아니고 아파트 값이 평당 1억이 막 넘어가죠. 미쳤어요. 서울 전 지역 빌딩들 값이 평당 1억을 넘어갈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한 20, 30% 이상 뛰지 않았을까요? 강남 건물값이? 지금 작년 5월 때부터 네. 거의 한 10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때 강남권은 3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빠른 결단과 빠른 실행력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게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강남의 빌딩값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저도 없어요. 저도 지금 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건물을 처분을 하고 거기다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좀 합쳐가지고 강남에 괜찮은 거 하나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제 걸 사실래요? 얼마에 파실 건데요? 80억 정도면. 아, 이렇다니까 살 때는 깎으라고 그러고 팔 때는 더 받아야 된다 그러고 70억이면 당장 계약하겠다고 있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 사람은 80억에 내놔도 살 것 같은데. 그런 대표님 알아서 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매입하셨던 건물에 대해서 뭐 진솔하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이제 뭐 쇼핑몰도 지금 운영하시고 계속 원래 하셨던 사업에서 확장을 해서 다른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신 김에 뭐 제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시는 쇼핑몰 광고 한번 하시죠. 아, 쇼핑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건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뭐 거의 개점 휴업 같은 상태로 돼 있고요. 네. 광고를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다시 이제 제 2차 이제 가동을 하면은 오픈을 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대놓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그때까지 구독자 많이 밀려가지고 그때는 여기 말고 심사임당 심사임당 잘 아시는데 소개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신사임당님 보고 계십니까 이 영상? 다음에 꼭 출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알고 있는 건물주분을 많이 모셔가지고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문성현 대표님하고 얘기 나눠봤고요. 장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